자, 일단 보죠. 자, 이제 저희가 배울 세금이 지방세 중에서 첫째 뭐가 나옵니까? 취득세인데. 자, 취득세는 일단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부동산의 무슨 단계? 취득 단계에서 내는 세금이 요게 취득세예요. 그럼 이 취득의 정의. 그럼 대체 취득이 뭘까요? 뭘 보고 저희가 취득한다고 할까요? 뭘 보고? 취득의 뜻이 뭘까요? 사는 거, 또 내 거, 오케이. 또 자, 그러면 지금 민법 시간에 뭐 배웠어요? 최근에 민법 시간에 배운 거 권리와 의무? 또 그거밖에 안 배웠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거 배웠어요? 다음부터는 이제 안 여쭤볼게요. 자꾸 마음 아프게 하는 것 같아. 자, 취득세는 뭐냐면 제가 민법상 이 소유권을 갖는 게 제가 취득된다고 해요. 그래서 민법상 이 소유권 갖는 것이 쉽게 소유 내 거 되는 건 취득이에요. 내 거 되는 거. 그럼 소유권 즉 어떻게 해야 소유하냐? 소유 방법이 있냐? 이건데 결론 소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전에 보면요. 일체의 모든 취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이렇게 불러요. 그럼 일체의 모든 취득이 뭐냐? 요건 배웠을 거예요. 민법에 가면 원시 취득 배웠습니까? 이게 뭐예요? 상대방 없는 취득. 그래서 나 홀로 취득이요. 그다음에 승계 취득. 이건 뭐예요? 상대방이 있는 취득. 또는 이따 보겠지만 뭐 의제 취득. 그래서 그게 상대방이 없이 나 홀로 취득한 것이건 상대방이 있는 승계 취득이건 또는 인정된 취득이건 관계없이 일체의 모든 취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거기에 무슨 세? 바로 취득세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민법하고 한 가지 차이가 납니다. 그게 뭐냐면 민법은 소유권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두 글자 뭐? 등기. 근데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세법은 민법하고 반대로 갑니다. 절대로 소유권 취득에 대해서 절대 등기에 관계 없고요. 절대 허가에 관계 없어요. 즉 등기가 돼 있건 안 돼 있건 허가가 나 있건 안 나 있건 이거 안 따집니다. 제발 이거 속지 마세요. 그래서 민법은 등기가 필수 요건이지만 세법은 절대 등기나 허가에 관계 없다. 그럼 어떻게 따집니까? 취득했다는 거죠. 취득했다는 사실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등기, 허가에 관계없이 취득했다는 사실만 있으면 다 과세한다 해서 이를 뭐라 하냐면 저희가 이렇게 불러요. 사실주의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모든 세금 다 똑같아요. 취득세, 뭐 재산세, 양도세 전부 다 모든 세금이 다 똑같습니다. 항상 등기나 허가에 관계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무슨 주의? 사실주의라고 합니다. 자, 보죠. 이제 교재 28쪽 갑니다. 자, 1번 취득세 특징 볼게요. 첫째, 지방세요, 보통세요. 2번 유통과세. 이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부동산이 이전될 때 내는 세금들을 보고 유통과세라고 하고 또 행위세. 취득한다는 건 민법상 법률 행위에 속합니다. 그래서 행위세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응능과세. 이게 아까 보였어요. 이익에 관계없이 과세하는 것이요. 물세. 이게 뭡니까? 아까 합쳐서 내는 게 아니고 취득할 때마다 각각 내는 겁니다. 각각 내는 거고. 자, 3번 요건 체크할게요. 특별시, 광역시, 도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 세금은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국세는 전부 다 중앙정부가 세금을 다 가져가는데 지방세는 해당 지방이 가져가요. 근데 저희가 알고 있는 지방을 보면 특별시, 광역시, 도 이 세 개를 뭐라 하냐면 저희가 광역자치단체 그다음에 또 하급기관 시, 군, 구 이게 뭡니까? 기초자치단체죠. 그래서 세금도 그렇게 상급기관 즉 특별시나 광역시나 도가 가져가는 세금이 있고 하급기관 시, 군, 구가 걷는 세금으로 각각 구분해요. 그중에서 취득세는 누가 가져갑니까? 특별시, 광역시, 도가 가져가는 세금이다. 이렇게 일단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오죠. 무슨 주의입니까? 사실주의 체크하세요. 등기, 허가에 관계없다.
5번 종가세 일정한 가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죠. 6번 세율 항상 종가세니까 퍼센트죠. 뭡니까? 정률 세율로 되어 있고. 자, 7번 체크합니다. 취득세는 이제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내가 직접 계산해서 내가 직접 납부하는 방법에서 옆에 기억본 보니까 자, 언제까지 신고해요? 취득일로부터 며칠 내 신고? 60일 냅니다. 근데 얘도 가끔 저희 문제에 뭐 2개월 내에 아니에요. 항상 60일 냅니다. 자, 신고 납부니까 8번 그게 안 되면 당연히 뭐가 붙게 돼요? 가산세가 붙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9번 체크합니다. 좀 생소한 건데 자, 제목이 뭡니까? 9번이 면세점이라고 돼 있죠. 이 면세점이 뭐 신세계 면세점 그게 아니고 세금을 면해 준다는 얘기예요. 언제? 취득가액이 취득가격이에요. 50만 원까지는 취득세를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취득한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 금액이 얼마였다? 50만 원이다. 그럼 얘는 취득세 안 내요. 근데 웃어야 되는데 왜 안 웃어요? 대한민국 이 강남에 50만 원짜리 땅이 있을까요? 없죠. 또 내가 이번에 건물을 샀다. 얼마 주고 샀다? 50만 원 주고 샀다. 그럼 취득세 있다 없다?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아니고 금액이 적다 보니까 취득세가 아니고 취득 가격이에요. 근데 실상 요걸 적용할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왜? 아무리 부동산이 싸다고 해도 그래서 50만 원어치를 파는 분도 없겠니와 뭐 그럴 수 있겠죠. 뭐 강남에 2만 원 땅이 있는데 이게 토지 금액이 30억인데 땅 주인이 야 요만큼만 팔을게. 몇 평? 반평 0.5평만 팔을게. 얼만데? 50만 원만 내. 이거 아니면 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법상은 존재하지만 실상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이런 케이스가 되죠. 이런 특성이 있고. 자, 29쪽 갑니다. 이제 2번 취득의 정의로 가요. 자, 취득은 1번 보니까 자, 뭐가 납니까? 사실상의 취득. 2번 보니까 뭐가 납니까? 의제 취득인데 자, 읽어볼게요. 1번 사실상의 취득. 자, 취득은요.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건축, 공유수면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화유산 취득으로서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유상, 무상을 불문하는 뭡니까?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즉 1번은 실제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취득이에요. 자, 두 번째 2번 의제 취득이에요. 의제는 무슨 뜻이냐면 인정한답니다. 혹은 뭐뭐로 본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보면 자, 과세 대상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토지의 지목 변경, 건축물의 개수, 차나 기계장비의 혹은 선박의 종류 변경 등으로서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 증가액만큼을 자 밑줄 칠게요. 취득으로 보아. 즉 취득된 것을 인정해서 취득세를 과세하는 걸 말한다. 얘는 즉 실제 소유권의 변동은 없고요. 없고 그냥 취득된 걸로 봐서 세금을 더 내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게 뭔 취득? 의제 취득이에요. 그럼 그 1번과 2번을 이제 풀어서 표시한 게 밑에 3번이에요. 취득에 구분해 갖고 큰 표가 하나 나오죠. 자, 그거 볼게요. 자, 봅니다. 취득인데. 자, 조금 아까 취득은 뭐가 취득이었어요? 소유권 갖는 게 취득이요. 다시 취득은 크게 두 가지. 첫째, 실제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취득. 뭔 취득? 사실상 취득. 둘째, 소유권 변동은 없지만은 인정된 취득. 뭔 취득? 의제 취득. 다시 사실상 취득 두 가지예요. 상대방이 없이 나 홀로 취득. 뭔 취득? 원심 취득. 둘째, 상대방이 있는 취득. 뭔 취득? 승계 취득. 다시 승계는 돈 주고 사는 게 있죠. 뭔 승계? 유상 승계 취득이요. 돈 안 받고 받는 거 뭔 취득? 무상 승계 취득. 이렇게 구분해요. 이게 취득의 정의 구분입니다. 그럼 다시 보죠. 책 보세요, 이제. 자, 원시 취득은 맨 위에 보니까 첫째 뭐가 하는가? 토지. 그래서 땡땡. 자, 뭐라 돼 있어요? 공유수면 매립간척이라 돼 있죠. 그게 뭐냐면 하천이나 바다를 메꾸는 거예요. 메꿔. 그럼 가령 이게 뭘까요? 오, 대한민국 시도 훌륭합니다.
여기는 어딜까요? 아, 영어로 말하면 뭐예요? 아, 니폰. 여기 코리아. 이래야지 한국이 더 우위국이지. 맞잖아요. 재팬하면 얘네가 우위국이잖아요. 영어를 따지면. 근데 니폰이라고 하면 HIJKLMN 후진국이니까. 자, 한국이에요. 자, 한국이 대한민국이 동해 바다를 계속 메꿔요. 계속 바다를 메꾸는 거 뭐라 불러요, 이걸? 무슨 매립이야? 간척이지. 하천을 메꾸는 게 매립이고요. 바닷가를 메꾸는 게 간척이에요. 그럼 계속 메꿔요. 메꾸면 뭐가 돼? 없었던 땅이 생겨요. 그럼 이게 뭔 취득? 원심 취득. 계속 메꿔요. 그럼 여기 땅도 누구네 땅? 우리 땅. 오케이. 그렇게 그거예요. 그래서 토지는 그렇게 공유수면 매립 간척을 통해서 없었던 땅이 생긴다. 뭔 취득? 원심 취득이요. 두 번째입니다. 건축물인데요. 보니까 뭐라 되어 있어요? 신축과 재축이죠. 자, 신축은 건물을 처음 짓는 것이요. 재축은 다시 짓는 겁니다. 어쨌든 짓는 거예요. 그럼 이런 토지에다가 건물을 져요. 짜잔 하고 건물을 지면 없었던 건물이 태어나지, 그죠? 뭔 취득? 원심 취득. 세 번째 차입니다. 자, 뭐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차는 만들면 되어 있어. 차나 기계장비, 항공기는 무슨 과정을 통해서? 제조, 제작,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없었던 차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뭐가 나옵니까? 선박 나오죠. 선박은 무슨 과정? 건조 과정. 역시 걔도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없었던 배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광업권이 있고 어업권이 있죠. 얘는 무슨 과정 통해서? 출원 과정을 통해서 없었던 어업권이 생기고 없었던 광업권이 생기는 건데 뭐 그냥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 뭐 구체적인 거 알고 없어요. 그 다음에 민법상 뭐가 나옵니까? 시효취득. 여기서 자 혹시 민법 시간에 시효취득 아직 안 배웠죠? 네. 시효취득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가령 제가 이따 수업 끝나고 길을 걷다가 제가 요 동네 점 찍어놓은 게 있어요. 땅 하나가 있는데 땅이 현재 빈 공터예요. 공터인데 분명히 주인이 있겠죠. 누군지. 근데 제가 주인을 무시하고 그 땅에다가 농작물도 막 심고 제가 집 두죠. 이렇게 남의 땅에다가. 누구 땅인지도 몰라요. 이건. 그럼 땅 주인이 있으면 난리 나겠지, 그죠? 너 엄마 누군데 남의 땅에다 농작물을 심고 왜 집을 짓냐? 근데 무려 20년이 지나갈 때까지도 그 누구도 이 땅에 대해서 주장하는 이가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기뻐해야 돼요. 그 땅 내 땅 되는 겁니다. 이게 시효취득이에요. 그래서 시효취득은 결국은 몇 년 지나가는 거다? 20년. 그래서 언제부터? 아까 내가 이제 차지한 걸 이렇게 불러요. 점유한다고. 점유한 날부터 몇 년 지났을 때 20년 지나면 이 땅 내 거 되는 거. 그게 민법상 시효취득이에요. 물론 시효취득은 나중에 뭐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한 건 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이고 나중에 뭐 등기부 시효취득인데 저희 세법은 등기부 취득 안 해요. 저희는 점유에 의한 거 몇 년 지나는 것만 20년 지나는 것만 저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없었던 게 생기는 게 다 뭔 취득? 원심 취득이요. 자, 두 번째 승계 취득 갑니다. 자, 승계 취득은 상대방이 있는 걸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돈 주고 사는 걸 뭐라 합니까? 유상승계. 돈 안 주고 받는 거 뭐라 합니까? 무상승계. 그래서 대가성이 있는 건 유상, 대가성이 없는 건 무상. 그래서 유상은 대표적인 게 매매 같은 거죠. 무상은 대표적인 게 상속이나 증여 이런 것들이죠. 근데 가장 많이 묻는 게 이겁니다. 자, 상속을 받았어요. 또 어제 그저께도 뭐 뉴스 보니까 뭐 부모님하고 몇 년 살면 10년인가 살면 얼마 면제인데 5억 면제인다죠? 5억 이하인가요? 예. 좀 관심도 없어요, 그건. 왜냐면 그 법이 별 의미가 없으니까. 어쨌든 자, 이제 상속을 받으면 뭘 냅니까? 상속세. 근데 중요한 건 상속을 받게 되어도 취득세 또 내야 됩니다. 대부분이 상속받으면 상속세를 내니까 취득세는 안 내겠지? 별개예요. 상속세는 부모님이 사망을 해서 재산이 나에게 무상으로 넘어온 거죠. 요거에 대한 세금이 상속세. 넘어왔으니까 이제 누구 겁니까? 내 거니까 이게 무슨 셈? 취득세예요. 그래서 상속이 됐건 증여가 됐건 상속세, 증여세 다 내고
뭐도 내고 취득세까지 다 내야 합니다. 근데 요 문제도 과거에 잘 났었어요. 자, 부동산을 상속 취득 시 상속세를 과세함으로 취득세는 납부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무조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상속세를 내도 취득세까지 함께 다 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승계 취득입니다. 쉽죠, 그죠? 자, 이제 넘어가서 의제 취득 갑니다. 요거는 별표. 자, 아까도 얘기했죠. 사실상 취득은 실제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거지만 얘는요, 실제 소유권의 변동이 없고 인정되는 취득이에요. 인정된 취득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딱 네 가지밖에 없죠. 첫째, 토지는 뭔지 몰라도 지목 변경 옆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가액 증가. 두 번째, 건축물은 중축이나 개소되어 있고, 세 번째, 차나 기계 장비 선박 역시 마찬가지 종류 변경되어 있고 가액 증가. 네 번째 뭐가 나옵니까? 과점 주주에서 현행법상은 의제 취득은 딱 네 가지인데요. 그 네 가지에다가 죄송한데 번호 좀 매길게요. 토지 앞에 1번, 건축물 앞에 2번, 차 앞에 3번, 과점 주주 앞에 4번. 지금 의제 취득입니다. 지금 박스 맨 밑에 있는 의제 취득의 번호를 매겨요. 그래서 1, 2, 3, 4 다 매겼습니까? 왜 매겼냐면 분명 의제 취득은 몇 가지예요? 네 가지인데 번호 매긴 거에서 1번부터 3번까지는 셋 다 공통적인 요건이 있어요. 어떤 요건이냐면 셋 다 요건은 변경돼야 돼요. 변경되고 and 반드시 가액이 증가돼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돼야만 의제 취득으로 봅니다. 뭐가 되고요? 변경되고 뭐가 되고 가액이 증가. 이 두 개가 동시에 나와야 돼요. 나오면 세법상 결론 이 증가액만큼 취득된 걸로 본다 이거죠. 증가액만큼 취득된 걸로 봐서 세금을 또 물리겠다는 얘기예요. 자, 네 번째는 이제 과점 주주. 얘는 별개예요. 얘는 이제 위에 거하고 별개고 과점 주주. 자, 그럼 볼게요. 뭐가 있냐면 자, 넘겨봐봐요. 교재. 자, 30쪽에 맨 중간 밑에 보면 괄호 3번에 의제 취득이 나올 겁니다. 보입니까? 예, 보셔 1번. 자, 토지의 지목 변경돼 있죠. 땡땡. 자,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를 취득으로 본다. 그래서 밑에 어떤 그림이 나오죠. 보셔요. 제가요. 처음에는 취득한 게 농지예요. 농지. 보입니까? 그림? 자, 농지를 취득했어요. 자, 취득한 금액은 얼마였어요? 1억이었어요. 그 다음에 농지를 사서 농사를 계속 졌어요. 짓다가 딱 중간에 아유, 농사 짓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도 이제 주말마다 농사를 집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촌에 가서 농사를 계속 짓는데 농사를 짓는 이유는 뭐 땅이 남아서 농사 짓는 것도 있고 또 농사를 져야만 재산세가 조금 나옵니다. 근데 농지는 저희 아버지 거예요. 근데 왜 네가 가서 제가 농사를 짓냐? 한참 전에 농사를 이제 아버지가 많이 몸이 안 좋으신데 농사를 안 졌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재산세가 나왔습니다. 무지 나왔어요. 나중에 배워 이거 아마 다다음 주에 배울 건데 농지는 농사 지면 재산세가 0.07%인데 안 지면 0.2%예요. 그럼 땅값이 1억이면 1억에 0.07%면 7만 원이에요. 그죠? 아니지. 그치? 근데 1억에 0.2% 얼마? 14만 원이에요. 쉽게. 배가 올라. 근데 그걸 아버지가 안 내. 아버지가 저를 불러요. 할 얘기 있다고. 부르고 나서 야 이게 뭐냐 이거? 쑥 뒤밀어요. 그게 뭔데? 세금 고지서. 그럼 아버지 고지서 내요. 그러면 아유 모르겠다. 네가 내라. 그래서 그걸 들고 집에 왔더니 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왜 들고 왔냐고. 그거 놓고 와야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덜 낼까 생각해갖고 제가 주말마다 가서 농사를 져요. 실제 농사를 계속 집니다. 계속 짓는데 또 짓는 이유가 또 있어요. 나중을 대비해서. 나중을 대비해서 뭔데? 아니 세금도 세금인데 나중을 대비한 건 내 거 만들려고. 상속이 되면 분명히 저희 형하고 저하고 이제 분쟁이 생길 거예요. 특히
저희 형은 뭐 재산 관심이 없는데 저희 형 옆에 계신 분이 저 이분 있잖아요, 이분. 어? 이분이 아마 상당히 저희 형을 압박을 할 거예요. 뭐라고? 서방님한테 그 땅 뺏어와라. 안 뺏어오면 집에 올 생각도 하지 마라. 그럼 저도 집에 가면 분명히 압박받을 거예요. 저희 집에 가도 이런 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생긴 분이 계실 거예요. 절대 형님한테 밀리지 말고 뺏어와라. 그래서 이걸 법적으로 갈 것까지 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형제가 재산 소송을 걸면 제가 이겨요. 아직 형수님이 눈치 못 채셨어요? 못 챘죠. 채면 큰일 나죠. 왜냐면 제가 매번 고추 따갖고 갖다 주는 거 좋아하라고 잘 만드십니다. 자, 어쨌든 계속 농사를 져요. 짓다가 어느 순간에 도저히 못 짓겠다. 집을 져야겠다. 그래서 그 농지에다가 이제 집을 진 거예요. 그러면 집을 짓기 전까지는 그 땅은 뭐였습니까? 농지. 자, 집을 졌어요. 그럼 뭐가 됐습니까? 대지. 이렇게 토지의 지목, 토지의 명칭이 바뀐 거예요. 뭐에서 뭐로? 농지에서 대지로. 그게 지목이 변경됐네. 자, 변경이 됐는데 변경됐다고 의제시도가 아니에요. 반드시 가액 증가가 나와야 됩니다. 자, 보니까 대지가 됐을 때 토지 금액 얼마 써 있습니까? 현재 얼마? 대지일 때 2억이죠. 자, 농지를 샀을 때는 1억. 농사 중간에 질 때 얼마? 1억 5천이죠. 그럼 요 주의할 게 이거예요. 증가액은 사서 끝났을 때가 아니고 공사, 집을 짓기 시작할 때부터 집이 완성됐을 때까지 증가액이에요. 그럼 중간에 변경공사 착공일 돼 있죠. 얼마입니까? 1억 5천. 거기부터 대지 됐을 때 얼마입니까? 2억. 그럼 증가된 금액 나오죠. 얼마 나옵니까? 5천. 그럼 그 금액만큼 세금을 더 물게 한다는 거예요. 저렇게 지목이 변경되고 가액이 증가가 돼야만 반드시 증가된 만큼 세금 부과한다. 그래서 그 내용은 나중에 다시 할게요. 일단 중요한 건 이거예요. 변경과 동시에 반드시 뭐 된다? 가액이 증가돼야 한다. 자, 하나 더 가볼게요. 우측 페이지 가요. 31쪽에. 자, 중축이 나오고 계수가 나오는데 중축이 뭘까요? 늘리는 거죠. 그래서 건물을 더 키우는 거예요. 종전 건물이 이게 현재 100억짜리 건물인데 여기서 요만큼을 더 올리는 거죠. 더 올리게 되면 건물 금액이 100억일까? 100억이 넘어갈까 이제? 100억이 넘어가죠. 왜? 증축하기 전에 100억인데 올렸으니까 110억. 그럼 종전보다 얼마 증가됐다? 10억. 그럼 10억에 대해서 세금을 더 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그 옆에는 계수는 뭘까요? 계수. 계수가 단순하게 고치는 게 아니고요. 거창하게 가야 돼요. 이걸 굳이 쓴다면 리모델링입니다. 리모델링이 조금 하는 거예요? 많이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하죠. 다 뜯어 고치는 건데.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근데 언제 리모델링이에요? 건물이 멀쩡한데 합니까? 아니죠. 건물을 다시 짓기는 좀 빡세고 그냥 쓰자니 좀 건물이 후지고 그 어떻게 싹 뜯어 고쳐. 그럼 없었던 엘리베이터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하잖아요. 그럼 마찬가지 고치기 전과 후의 금액의 차이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역시 그래도 증가액이 나올 거고. 3번. 자, 찬화기기 장비 선박의 종류 변경. 얘도 마찬가지. 변경과 동시에 가액이 증가돼야 됩니다. 참고로 찬화기기 장비는 볼 거 없어요. 그냥 얘도 의제 취득이 있다. 뭐 되고 변경과 동시에 가액이 증가된다. 그럼 어쨌든 간에 토지는 뭘 해야 되고요. 지목이 변경돼야 되고 건축물은 뭘 합니까? 중축이나 계수가 돼서 반드시 가액이 증가가 돼야 되고 증가된 액수만큼 취득된 것도 뭐 한다? 보겠다. 이게 뭔 취득? 의제 취득입니다. 자, 네 번째 갑시다. 자, 이제 과점주주인데 이게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자, 일단 봅시다. 자, 과점주주가 뭐냐면요. 과점주주는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자예요. 뭘 많이 갖고 있다고요? 주식. 그럼 대체 어느 정도 갖고 있냐? 주식을 진짜 겁나게 많이 갖고 있어요. 제가 표현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주식을 조금 갖고 있다, 많이 갖고 있다, 겁나게 많이 갖고 있다예요. 그래서 주식을 조금 갖고 있으면 얘를 뭐라 하냐? 주주. 그냥 주주고 주식을 많이 갖고 있다. 그렇죠, 옳지. 대주주. 주식을 겁나게 많이 갖고 있다. 무슨 주주? 과점주. 왜? 저희 책에 세 개가 다 나오니까.
일반 주주, 대주주, 과점주주. 근데 지금은 과점주주입니다. 그럼 얘가 의제 취득되려면 일단 과점주주가 가져야 할 법률적인 요건이 있어요. 요건. 첫째, 자, 주식이 많다고 했죠. 그래서 주식의 지분이 적어도 총 주식수에서 50%가 초과되게끔 주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전체 주식에서 50%를 초과되게끔. 그다음 and 그 회사의 지배권도 가져야 돼요. 지배권. 그래서 주식수도 50%가 초과가 되면서 법인의 지배권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꼭요 이 회사가 대신에 비상장 회사, 비상장 법인만 돼요. 이건 혹시나 해서 하는 얘기인데, 저희가 회사는 상장 법인이 있고 이렇게 비상장 법인이 있는데 이걸 아직 알지 못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자, 상장 법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대규모 회사죠. 뭐 삼성이라든가 현대, LG 이렇게 대규모 회사가 상장 법인이고, 비상장 법인은 이제 주식이 일반인한테 공개가 안 된 겁니다. 대표적인 게 저희 해커스 같은 경우. 저희는 아직까지는 비상장 법인이에요. 비상장 회사인데, 근데 상장을 일부러 안 하는 회사도 많습니다. 왜냐면 이제 규모는 상당히 큰데 이게 상장을 했을 때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이제 기업이 외부적으로 되게 크게 가는 게 장점인데, 단점은 그 회사가 여차하면 까딱하면은 회딱 넘어갈 수 있어요. 왜? 돈 많은 자본가가 그 회사 주식을 다 사버리게 되면 한 방에 주인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러 상장을 안 하는 케이스. 아마 저희 회사도 아마 후자일 케이스가 클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반드시 어디? 비상장 회사만 됩니다. 세 번째, 더 주의할 게 뭐냐면 이 50%가 법인 설립 시는 해당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법인 설립할 때 저 이번에 A 회사가 설립되면서 제 주식 지분이 60%였어요. 그래도 그때는 의제 취득에 해당이 안 돼요. 안 되고 언제부터 되냐? 설립 이후에, 설립된 이후에 주식을 취득합니다. 주식을 내가 취득을 해서 얼마가 됐을 때 50%가 초과되었을 때 이때부터 의제 취득이 성립이 됩니다. 그럼 이제 샀어. 다 됐어. 그럼 대체 어느 정도 의제 부분입니까? 이제 요거 잘 봐야 돼요. 의제 부분은 이만큼이에요. 의제 부분은 첫째, 과점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자 이제 다 적어놓고 갈게요. 최초로 난생 처음 되면 세법상 전체 지분 다, 전체 지분에 대해서 의제 취득이 되고, 두 번째, 이미 과점주주였던 자가 그 지분이 증가가 돼요. 증가되면 세법상 어느 만큼? 그 증가분만큼이 의제 취득이 됩니다. 이렇게 적어놓으면 솔직히 이해가 아직 안 될 거예요. 자, 이제 이해되게 해줄게요. 교재 넘겨보십시오. 32쪽 갑니다. 자, 32쪽인데, 없네? 그림이 빠졌군요. 알겠습니다. 그냥 봅시다. 여기 보세요. 제가 해줄게요. 나중에 기본세는 이 그림 다 있어요. 아까 뭐 지목 변경도 있고, 약간 골 아픈 거는 다 그 그림도 돼 있을 거예요. 어떤 거냐면, 자, 볼게요. 요번에 A하고, 나하고, B하고, 세 명이서 땡땡 주식회사를 설립해요. 회사를 세울 겁니다. 그래서 A가 출자한 금액이 4억, 내가 출자한 것도 4억, B가 출자한 게 2억, 합이 10억입니다. 이 10억을 뭐라 불러요? 자본금이라 하죠. 자본금. 그래서 회사를 세웠고, 이 회사는 이 10억 가지고 회사 빌딩도 샀어요. 회사 땅도 샀어요. 다 샀어요. 그럼 누구 겁니까? 회사 거죠. 회사 거. 얼마치입니까? 재산은 다 10억 원어치. 이렇게 회사가 세워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지분은 A가 4억이니까 얼마? 10억에 4억이니까 얼마? 40%. 나도 40%. 얘는 20%. 지분은 100%. 자, 그럼 설립 시점에 현재 과점주주가 있다 없다?
없죠. 왜? 50% 넘어가는 거 아직 없으니까. 자, 이 상태에서 회사가 이제 쭉 진행이 돼요. 이제 회사가 운영되고 있는데, 자, 제가 흑심을 품어요. 이 회사를 이제 내가 먹어보자. 그래서 회사가 설립되고 한참 운영 중에 A로부터 제가 주식을 야금야금해서 20%를 샀어요. 그럼 나의 주식은 40이었다가 샀죠. 얼마 됩니까? 60% 됐어요. 근데 어머? 50이 넘었어요. 50이 넘은 나는 이 순간 뭐가 되냐? 과점 주주가 된 거예요. 그럼 나는 전에부터 과점 주주였다. 지금 처음이다. 지금 처음 된 거야. 그럼 이제 처음 됐으니까 최초가 된 거고 전체 지분에 대해서 다 의제 취득돼요. 그럼 뭐에 대해서? 자, 전체 지분은 몇 퍼센트? 나는 60%예요. 그럼 뭐에 대해서? 회사 재산에 대해서. 그럼 회사가 아까 재산이 얼마입니까? 합이 10억이죠. 그 10억 중에서 내 지분 60%만큼을 내가 산 거로 보는 거예요. 그럼 10억이 60% 얼마입니까? 6억. 그럼 회사 재산 10억 중에 6억을 내가 산 거로 봐서 나에게 6억에 대한 뭘 물리겠다? 취득세를 물리겠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실제 이 재산 소유권 나한테 넘어오지 않습니다. 안 넘어와요. 안 넘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산 거로 봐서 나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이런 형태예요. 이해 안 되죠? 네. 왜 이해가 안 되냐면 그거 뭐야? 그럼 주식 사나만 하지. 자, 이해되게 해줄게요 이제. 자, 제가 60%가 됐어요. 자, 이제 의제 취득 다 무시하고 주식이 60%가 됐다고 이거 다 무시하고 일단 60이 되면 일단 이 회사는 이제 누구 손아귀에 있어요? 제 손아귀에 있죠. 자, 제가 60%가 딱 됨과 동시에 주총을 소집해요. 소집해서 지금 이 시간부터 회사 접겠다. 접고 재산은 다 팔아서 각자 지분만큼 나눠 갖겠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누가? 제가. 그럼 A하고 C가 반대해도 반대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자, 그럼 그렇게 해서 재산을 다 팔아치웠어요. 누가? 내가. 자, 세법은 요런 논리예요. 취득이 있어야 양도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내가 아무것도 취득 안 했는데 나 이 땅 팔겠습니다. 못해요. 근데 지금 나는 자, 의제 취득 무시하고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회사 재산에 뭐가 생겼습니까? 처분권이 생겼어요. 처분권이. 근데 현재 나는 회사 재산 산 게 있다 없다? 없잖아. 없으니까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강제로 너도 그러면 산 거로 본다 이런 얘기예요. 왜? 어차피 이 상태에서 처분했다고 쳐도 내가 받아가는 할당량은 몇 퍼센트입니까? 어차피 60%예요. 그래서 그만큼을 팔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그만큼 산 거로 본다.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재산 변동 없어요. 재산은 계속 누구 겁니까? 회사 겁니다. 다만 세법상만 내가 산 거로 보는 이런 형태예요. 자, 계속 갑시다. 요번엔 다시 내가 그 후에 C로부터 또 사 주식을 또다시 얼마지? 또다시 10%만큼을 삽니다. 얼마 됩니까? 70%. 그럼 봐요. 이미 과점주주였던 애가 지분이 증가가 됐어요. 뭐가 됐다고? 증가가. 그럼 증가되면 자 이거죠. 이미 과점주주였던 애가 증가되면 어떤 만큼 한다? 증가하면 몇 퍼센트예요? 10%. 그럼 똑같아. 법인재산은 변동 없으니까 얼마 곱하기 10억 곱하기 주식지분 10%. 얼마 납니까? 1억. 그럼 또 1억에 대해서 또 뭘 내세요? 취득세를 또 내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의제 취득은 최초가 되면 전체 지분 다 과세, 증가되면 증가분 과세인데 요 내용이요. 다 시험 났어요. 지금까지. 50% 초과인데요. 50% 이상. 비상장법인인데요. 상장법인. 설립시는 해당 없죠? 설립할 때 해당한다. 또 최초가 되면 어느 만큼 과세입니까? 전체 지분 다. 증가되면 어느 만큼이에요? 증가분만큼. 그래서 다 시험 나고 늘상 나눈 부분이니까 요거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취득의 구분을 쭉 본 거고, 그럼 지금 제가 얘기한 게 31쪽에 상단에 동그라미 4번에 기역, 니은, 디귿, AB까지입니다. C는 아직 안 본 거고요. 그래서
돼 있는 건 뭐 책을 읽어보시고 자, 다시 읽어봅시다. 자, 뭐 어쨌든 취득은 다시 갑니다. 사실상 취득, 실제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게 있고 변동 없지만 인정된 취득 두 가지가 있다. 다시 얘는 상대방 없는 거 뭔 취득? 원심 취득. 상대방 있는 거 승계 취득. 승계 다시 어떻게 해요? 대가 있는 거 유상승계. 대가 없는 거 무상승계. 그 다음에 실제 소유권 변동이 없지만 인정되는 취득. 그래서 토지는 지목 변경, 건축물은 중축 개수. 그래서 변경과 동시에 반드시 가액이 증가가 돼야 되고, 그다음 과점주주요. 항상 지분이 몇 퍼센트 초과합니까? 50% 초과가 되면서 반드시 회사의 지배권이 있어야 되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반드시 비상장법인. 그럼 절대 삼성이나 현대는 과점주주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항상 비상장법인. 그 다음에 절대 설립할 때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최초가 되면 어느 만큼? 전체 지분. 증가되면 증가분만큼. 그렇게만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만 봅시다. 31쪽에 4번 과점주주의 기억번만 볼게요. 기억번. 4번의 기억번. 자,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주주 또는 유한 책임사원 한 명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나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의 총수나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며 법인을 뭐 하는 자? 지배, 통제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지배권까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냥 50%만 넘었다고 망고땡이 아니에요. 50%도 넘으면서 어떻게? 회사의 지배권. 근데 그건 당연하겠죠. 왜? 내가 주식 지분이 한 60%인데 회사는 지배 안 하고 주식만 갖고 있다? 그것도 비상장 회사가 그런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보통 비상장 회사는 보면 그 사장님이 일단 주식이 어쨌든 50% 근사치 가 있고 나머지는 뭐 친구들로 이렇게 쪼개놓죠. 그래서 거의 다 지배권까지 갔는데 일단 그걸 법에서 명시화 시켜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취득의 구분까지 정리를 해본 거고요. 자, 넘겨볼게요. 이제 32쪽 갑니다. 자, 취득세에서 제일 쉬운 부분이 그 32쪽이에요. 자, 제목이 뭡니까? 과세 대상. 그럼 대체 무엇을 취득해야만 취득세를 과세할 거냐? 대체 무엇에 대해서 과세할 거냐? 이건데, 그 네모 박스에 보니까 쭉 써 있어요. 부동산, 뭐 차, 기기장비, 선박, 항공기, 광업권, 어업권, 임목, 재 써 있어요. 중요한 건 부동산부터 끝에 요트 회원권까지 절대 등기, 허가에 관계 있다 없다? 없다. 절대 등기에 관계 없고 허가에 관계 없습니다. 밑에 보면 내용이 쭉 써 있거든요. 그죠? 뭐 토지가 뭐고 건축물이 뭐고. 죄송한데요. 읽어볼 것도 없어요. 왜냐면 제가 이분한테 여쭤볼게요. 토지가 뭡니까? 그러면 얘기할게요. 땅. 오, 훌륭합니다. 왜요? 그 뒤에 계신 분한테 또 여쭤봐요. 그럼 차가 뭡니까? 차. 뭐라고요? 차. 차. 자동차. 그럼 항공기가 뭡니까? 비행기. 오케이. 여기 나오는 거요. 뜻 모르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저희 시험은요. 뜻을 내지 않습니다. 뭘 내냐? 종류. 다음 중 취득세 과세 대상인 것은 또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제가 내볼게요. 자, 다음 중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거 1번 토지, 2번 건축물, 3번 주식, 4번 차. 몇 번? 주식. 네, 주식은 거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그래서 왜 제가 주식을 갑자기 강조했냐면 나중에 양도소득세에 가면요. 주식은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취득세 과세 대상이 가끔 나면 양도소득세 대상하고 섞어놔요. 섞어서 다음 중 취득세 대상이 아닌 거를 찾게 냅니다. 또 거꾸로 나중에 양도세에 가면요. 다음 중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아닌 거. 그러면 거기는 뭘 찾게 될까요? 취득세 대상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취득세하고 양도세하고 대상을 섞어갖고 다음 중 취득세, 다음 중 양도세 이렇게 찾게 만드는 문제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얘는 딴 거 다 필요 없고 뭐만 기억하면 돼요? 종류만 기억하면 돼요. 그럼 같이 한번 적어볼게요. 자, 제일 첫째 뭐가 있다고요? 부동산, 그 다음에 선박, 그 다음에 광업권, 그 다음에 어업권, 그 다음에 있는 게 차량, 그 다음에 기계 장비. 이 기계 장비인데요. 이 기계 장비가 뭐냐면 얘는 불도저라든가 지게차 같은 겁니다. 뭐 옷 만드는 그런 기계가 아니고 중장비. 그래서 지게차 아니면 뭐 불도저 아니면 굴삭기 같은 포크레인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임목이 뭘까? 임목. 요건 좀 궁금하다. 임목. 나무인데요. 묘목이 아니고 큰 나무예요. 큰 나무. 그다음에 항공기. 그다음에 골프 회원권입니다. 그다음에 승마 회원권. 자, 그다음에 콘도 회원권. 그다음에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그다음에 제가 갖고 싶어하는 거 요트 회원권. 이런 것들. 딴 거 다 해봤는데 요트는 아직 못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다예요, 이게. 그래서 부동산, 선박, 광업권, 어업권, 차, 기계장비, 임목, 항공기, 골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콘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요트 회원권에서 이렇게 종류만 기억하면 되고, 이걸 원문을 기억하기 힘들면 앞 글자만 따서 그냥 말도 안 되지만 부선, 광어, 차기, 입항, 골승, 곤종, 요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자, 같이 해볼게요. 시작. 어떻게? 부선, 크게 하십시오. 다시 시작. TV 안 봤어요? 지난번에 해병대 나오는 거? 크게 해야 돼. 왜 크게 자꾸 제가 요구하냐면 그렇다고 악쓰라는 얘기는 아닌데 이것도 습관이에요. 저희가 합격을 해서 합격을 해서 개업을 했어요. 손님이 왔어요. 와서 손님이 저 아파트 좀 보려고 하는데요. 그랬더니 이러면 다 가요. 그냥 늘 당당하게 하셔야 됩니다. 다시 시작. 부선, 광어, 차기, 입항, 골승, 곤종, 요. 다시 한번 시작. 부선, 광어, 차기, 입항, 골승, 곤종, 요. 이게 뭐라고요? 무슨 대상? 어떤 새? 취득세. 오케이.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나머지 써 있는 거 아무것도 볼 거 없어요. 지금은 이 종류 정도만 명확하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한번 더 해볼까요? 시작. 부선, 광어, 차기, 입항, 골승, 곤종, 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제가 중개업자가 되면 분명히 누군가가 저를 찾아올 거예요. 와서 저한테 혹시 땅이나 건물 좋은 거 있습니까? 그럼 중개업자가 없다면 안 되죠. 있다. 그럼 이제 그 의뢰인이 그럼 가봅시다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갑니다. 뭐 보러? 땅 보러 가자, 집 보러 가자. 이렇게 땅 보러 가자, 집 보러 가자. 차 타고, 배 타고, 기계 장비 타고, 비행기 타고. 한참 갔어요, 그죠? 한참 가니까 배가 고프지. 예? 그래서 야, 우리 배고프니까 저 나무 아래에서 다가 아까 뭐예요? 회원권이지? 회원권, 회나 먹고 가자. 이렇게 해도 돼요. 이해를 못하네. 뭐 보러 가자고? 땅 보러 가자, 집 보러 가자, 차 타고, 배 타고, 비행기 타고, 기계 장비 타고. 한참 갔어요. 아이고 배고파. 어디서? 저 나무 아래서 뭐나 먹고 가자고? 다 회원권이니까 회나 먹고 가자. 이렇게 해도 됩니다. 편한 대로 외우십시오. 그냥 원문 외우든가 아까 같이 앞글자 따서 외우든지 뭐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종류만큼은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수요까지 해서 과세 대상까지 정리해봤고 자, 넘어가죠. 34쪽에
자, 나오는 게 뭡니까? 납세 의무자가 나오죠. 자, 납세 의무자는 뭐냐면 세금 내야 할 자입니다. 그럼 대체 누가 세금 낼 거냐? 34쪽입니다. 당연히 취득세니까 누가 낼까요? 취득한 자가 내겠죠. 그죠? 취득한 자가 냅니다. 쉽게 취득세는 누가 내고 취득한 자. 양도세는 누가 낼까요? 양도한 자. 그래서 판자. 이건 이제 법상용어로 양도자. 취득세는 취득자가 내요. 근데 보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거면 보면 1번 납세 의무자에서 1번이 누구요? 사실상 취득자. 2번 주체구주부 취득자. 3번 변경 시점 소유자. 4번 상속인 쭉 나오죠. 그죠? 지금 6명이 있는데 6명이에요. 6가지인데 이게 원래 9가지예요. 근데 일단 뭐 지금 3개는 뺐는데 일단 6가지예요. 그럼 취득자가 지금 속된 말로 하면 6가지 형태로 구분되는 거죠. 그럼 더 쉽게 취득자가 지금 6명이에요. 지금. 그럼 뭔 놈의 취득자가 이렇게 많냐고 물어요. 근데 취득자가 많은 게 아니고 현재 그 1번부터 6번은 일단 전부 다 나요. 나. 전데요. 내가 명칭이 다 달리 칭해지는 겁니다. 자, 쉽게 여기 오신 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집에 가서 불리는 명칭. 이제 학원에서 한 일주일 됐으니까 이제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도 하고 이제 늘 보니까 이제 어떻게 인사도 눈웃음도 짓고 하죠. 또 어떤 분은 뭐 너 집이 어디니? 나 여기 개포동 난 여기 역삼동인데 왜 갖고 뭐 왔다 갔다 같이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여기 왔을 때 어떻게 불러요? 뭐 언니, 뭐 희수가 뭐 이렇게 부르죠. 자, 집에를 갔어. 갔더니 아들내미가 언니. 아니잖아요. 집에 가면 뭐라 불러요? 엄마, 아빠 하죠. 그렇게 어떤 형태별로 명칭이 바뀌어요. 그럼 취득세 납세 의무자도 내가 어떻게 취득했냐? 그 취득하는 방법에 의해서 그 취득자의 명칭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럼 내가 돈 주고 샀을 때, 내가 상속받았을 때, 내가 재건축 조합원이었을 때 그때마다 전부 다 명칭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1번이 제목이 뭐예요? 사실상의 취득자죠. 이건 뭐냐? 돈 주고 산 거야. 그럼 내가 돈 주고 샀으면 나는 뭐라 불러요? 사실상 취득자. 자세한 거 이따 할 겁니다. 그럼 내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았어요. 그럼 돈 주고 산 거 아니죠. 그죠? 그럼 그때 뭐라 합니까? 상속인. 또 저희 동네가요. 요번에 재건축한답니다. 그럼 재건축 되면 저희 동네니까 전 뭐가 됩니까? 그 순간부터 재건축 조합원이 돼요. 그럼 그때는 저는 뭐라 부른다? 조합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취득하는 방법에 의해서 명칭만 조금 바뀌는 건데 그럼 지금 1번부터 6번 중에서 시험에 잘 안 나는 게 있고 잘 나는 게 있는데 일단 안 나는 건 6번. 그 시설대여업자는 시험 난 적 한 번도 없고요. 안 납니다. 그럼 적어도 1번, 2번, 3번, 4번, 5번만큼은 어떤 의미인지 꼭 기억해야 돼서 요거 좀 쉬었다가 납세 의무자부터 이따 취득 시기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좀 쉬었다 할게요.